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뭐, 영끌 하신 분들하고, 영끌 아니시고 예비 분들하고, 여론전이 엄청 치열하더라,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비하도 그렇고, 엄청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이제는 숨막히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는 그래요. 비하도 뭐 장난 아니고, 지금 여론전이 엄청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KDI에 나온 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감소로 영향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KDI가 추정하는 거는 인구 고령화, 주택 감소는 지금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030년 이상 지나야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지금 부동산 폭락론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인구 감소론하고 현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논문 주소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로 최악으로 이제는 치닫기 시작하는 거는 아마 2030 한 2, 3년? 그래서 그 전에 잘 상황 봐갖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연금을 하는 건 저는 추천이에요. 그래서 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부터 나타나는데 이게 경제정보센터장님이 쓰셨고 조민, 전영조 이렇게 뭐 대단하신 분들이 쓰신 거고 인구 고령화 영향은 지금 현재 막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갖고 얘기하는데 연구원분들 논문으로는 지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택 하락이 점쳐지는 시기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나타난 건 역부양비라는 현상이고요. 네, 역부양비. 그래서 이걸 중첩 세대 모형을 기반으로 논문을 쓰셨는데 모형을 만드시고 중첩 세대 모형을 만드셔갖고 주택시장을 매개 효과로 경제 효과를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기 원문도 다 나오시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잘 돼 있고 총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가 2030년이라 그러니까 2030년이 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2030년이 넘어서.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사실 뭐 주택 폭락론에 나오는 인구 감소하고는 지금 현재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이런 일은 지금은 역부양비 하락이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역부양비. 이게 뭐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거예요. 2030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30년이라도 2030년에 나타날지 2031년에 나타날지 32년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나타나는 건 확실한데 그것도 천천히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인구 감소가 천천히 진행되는 거라 뭐 나타나도 천천히 나타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2030년 뭐 폭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2040년쯤에 보니까 여기에 주택 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더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저는 여기 와서 뭐 여론조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좀 더 제가 본 시야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2030년 이후에 빈주택이 늘어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빈상가 빈 오피스텔 효과로 봅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 그것도 급격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람들이 못 느낄 정도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근데 이게 이제 축척이 되는 거예요, 축척. 이게 이제 영향력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안 좋은 방향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2030년 이후에. 그래서 10년 후에나 실질 인구 감소는 10년 후에나 저도 그렇게 이상열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나 체감할 수 있다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택 구매는 기회가 되면 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타나는 효과도 뭐 그렇게 체감하지 않을 수 있다. 10년 후에 나타나니까 체감하는 거는 한 2035년 이내야 돼야지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역부양비 효과.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대세적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주택이라는 건 최종 자산 재화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이
기본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 인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부양비가 알게 모르게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부양비가 어떤 거냐 같으면 유아도 포함이 됩니다. 부양비에. 근데 유아는 감소하고 노인이 증가는, 그러니까 유아에게 투입되는 부양비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노인에게 투입되는 부양비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역부양비 효과를 지금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당히 뭐 긴 이야기가 되는데, 썰이 되는데, 역부양비 효과 중에 뭐냐, 다 은퇴하니까 완전 고용으로 갑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그런데 한 5년, 10년, 한 5년만 지나면 상당히 많은 방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뭐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실질 경제 성장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 가격에서 과잉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경제 성장률이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왜? 역부양비 효과 때문에. 그게 뭐냐 그러면 요양원에 사람이 넘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되는데 사실은 안 죽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들어가면 10년, 20년 동안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사회에 그거를 예전에는 가정에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이제 책임을 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권에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 중동이나 서구권에. 한국 같은 경우에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게 있어요. 만약에 집안에 정신 지체아가 있어요. 정신 지체아가. 우리가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나라들,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집안에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정신 지체아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화 보고 그러면. 아니면 중동이나 집에 장애 있는 애가 태어났어. 정신 지체아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외국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문화가. 걔네하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자기 가족 중에 정신 지체아나 장애인이 태어났어. 해외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중동이나. 길거리에 버려버립니다. 유럽이라든지 중동 문명은 그런 애가 태어나면 길거리에 버려요. 그러니까 일정 소득이 넘어가는 가정은 하지만 중하층은 길거리에 유아를 유기하고 버려버립니다. 신경 안 쓰고 버려요. 왜? 우리 행복에 방해가 되니까. 이게 중동하고 서구 문명이거든요.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일본은 문화가 원래 사람을 절벽에 떨어뜨려 죽여요. 일본은 사람을 죽이는 문화고, 중동하고 유럽은 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국가에서 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중동하고 유럽은 버려요. 아기를. 걸리지 않으면. 일본은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여요. 10명이면 9명이 죽어요. 그래서 일본은 절멸시킨다고 그래갖고, 마비키 맞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2000년. 그래서 우리한테 뭐 고려적인데, 그건 마비키 문화하고 일본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일본은 95년까지 강제로 국가에서 죽이거나 버립니다. 유럽 문화가 아기가 장애로 태어나면 버리는 문화예요. 독일이나 이런 북유럽이라든지 남유럽들 문화가 아기를 길거리에 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거에 대한 너무 피해가 막심하니까 사회가. 고령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노인을 책임지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유아나. 버려진 고아라든지 유아를 책임지는 문화로 바뀐 거예요. 왜? 가족이 책임을 안 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잔인해요. 중동하고 유럽 문명, 일본 문화가 상당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인권 타령하는 거예요. 독일이나 이런 데 그냥 죽여요. 이렇게 버려요. 아이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같으면 슬픈 건 잠시고 또 애는 또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장애인법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기를 버리니까 그거에 살인에 준하는 법으로 바뀐 겁니다. 다.
그래서 외국의 인권이 아니고 그걸 사회적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법으로 금지를 시킨 거예요.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뭐 영국은 버려요, 애기를.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폭증한 게 아이를 버려서 그렇습니다. 평균 유아 사망률 한 게. 그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미아 포장한다.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도 안 버리고 개판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갔다 온 나라는 천국이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들이 한국을 천국으로 막 미아 포장하잖아요. 아, 난 선진국 갔다 왔다고.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아이 인권법이라 이런 것들이 아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을 유기하고 버리고 이러니까 가족을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강력한 법이 생긴 건데 그거를 나중에 인권이나 뭐 이런 걸 포장을 한 겁니다. 사회 감당이 안 되는 거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타가소 제도나 다 그런 게 그것 때문에 발생해요. 너무 많이 버리니까. 산업화 시대나. 버리고 죽여요, 그냥. 사실상. 일본은 그냥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일정 이하 되면은 다 죽입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거짓말 한 겁니다. 책이고 뭐고 다 거짓말. 인권이고 이런 게.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이게 그 2대 쌍녀 문화라는 게 이게 이제는 되게 기회주의적이라는 거, 미화 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럽에 가갖고 막 마을들 찍었던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관광지 마을이라고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체인점입니다. 그래서 아니 인권이라는 게 그렇게 성숙해 왔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 맞게끔 이렇게 법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뭐 스웨덴이 이러니까 뭐 이렇다 뭐 외국인 이렇다 이런 게 지금 이제는 외국인 폭동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는 그 사람들 떠들었던 그 법을 떠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 단체 만들고 후원 만들고 정부 예산 받은 다음에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유학파 사기꾼이죠, 사실은. 유학파 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학파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신들이 어떤 특권 계급층이 하려고 그러면 기여 안 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인권 사기입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만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과정을 사람들이 추측하게 한 거지. 사실은 과정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게 생겼는지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과정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상당히 악영향이 있는 게 사회가 신용 파탄이 된 게 인간과 신용 파탄이 된 게 자기 권리만 떠들게 결과론주의로 계속 그 사회 기득권 형성하시는 분들이 학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래요. 문명 공부해 보면. 예, 일본에 뭐 고향이라든지 지금 유기견이라든지 문제 터지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아크 차단기 얘기를 했는데 아크 차단기 제가 우리나라 몇 명 얘기한 사람들 중에 박사과정 중에 4명밖에 안 됩니다. 아크 차단기. 많이 떠들고. 제가 10년 전에 이야기할 때 상당히 비참했어요. 저널이나 논문으로. 저도 이제 빨리 써야 되는데, 같으면 화재 사고의 80%가 아크 사고입니다. 아크 화재예요, 우리나라.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을 기본을 하면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데 그 뒤지던지 말던지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내가 이익을 챙긴다 이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론 사기라는 거죠. 결과론. 이게 지금 주택 문제도 모든 그런 식으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따지는 게 아니라 결과만 나한테 피만 빨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풍락론이나 이런 거 만든 것도 이 사람들이 결과론으로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과정이 아니고. 제가 유럽 얘기할 때 안 가보, 그게 문명이라는 책에 다 나와요. 공부해보면. 유추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과정이.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닌데 그 과정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고. 근데 우리는 유학 갔다 오셔서 그거를 이렇게 자신이 위대한 국가, 위대한 새로운 뭐 문명에서 그거를 마치 내가 거기 석사과정, 박사과정 나온 사람 교수다 이래갖고 막 스웨덴에서는 이렇고 영국에서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전부 사기를 친 겁니다. 제일 많이 사기치고 방송에 나와서 우쭐거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진중권이에요. 유시민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진보 좌파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진보 좌파일 뿐도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거를 침서봉대해서 뭔가가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아담 이렇게 뭐야 그 에덴 동산 비슷한 사회에 산다는 식으로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에덴 동산을 봤다는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사기예요. 에덴 동산 사기를 친 건데 아니 학교 다니고 유학 갔다 오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다 알아요. 우리 유학생 애들 놀고 개판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유학 그렇게 이제는 교수가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해진 게 유튜브 때문에 그 여행 유튜브나 거기 이제 유학생들이 유학 생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씨바 새끼를 지금까지 사기쳤네. 이 쌍년놈들 그 개 같은 년들이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인식이. 신화팔이 사기였던 겁니다. 에덴 동산인데 지금 스웨덴은 그렇게 많이 팔아먹었던 복지가 그러니까 진보팔이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칭. 그러니까 진보란 보수나 이런 거보다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냐 그 사람이. 희생했냐. 시민을 섬겼냐. 이런 거가 경력이지 뭐가 어딜 갔다. 뭐 이런 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단단히. 모든 데 안 나서는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고액 강의반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저도 이게 유명해져 보니까 강의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하루에 뭐 1,000만 원도 주겠더라고요. 300만 원이거든요. 그때 주겠다고 그런 게. 저한테 300만 원 준대요. 유명하다고. 왜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거꾸로. 유명하시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안 되니까 어떻게든 안 나서는 데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벌이를 해온 거예요. 진보 팔고 유학 팔고 이런 걸로.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도 그런 사기를 치고 싶은 겁니다. 쉽게 안해서. 근데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이 뭘 그렇게 다 잘 알아요. 공부했다는 사람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 지금 내전 상태잖아요. 내전 상황. 이제 스웨덴을 팔아갖고 지금 대기업하고 진보파리하고 연합이 돼갖고 지금 1,000만 명 노동자 유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기득권들도 찬동을 하는 건데 노예 수입이니까. 그래서 뭐 프랑스도 이렇게 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금 유럽 쪽은 그 이민 3세대, 이민 2세대도 뭐 문제가 있지만 이민 3세대 들어오면서 거의 내전이 들어갑니다. 내전. 갱들이 도시에다가 그러니까 뭐 칼 들고 위협한 수준이 아니고 기관총 들고 은행을 털러 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유럽에 잠시 살았죠. 동생이 맞습니다. 세금 물가 죽죠. 그나마 식자재 다소 저렴한 편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람 사는 게 별거 없으니까 서로 아끼고 우리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든 잘 수습하고 이타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내가 천국을 봐갖고 니들이 천국에 오늘 이야기를 들 테니까 나한테 헌금 좀 해. 시간당 1,000만 원씩. 이 지랄 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이게 고액 강의파리가 이게 여성부고 모간에 고액 강의파리 사기예요. 기관에 가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극렬하게 그러냐 그러면 법제화 해야지 자신들이 뭐 대변이 난다 이러면서 제일 최종 돈 많이 버는 게 고액 강의팔입니다. 가갖고 자기가 선지자처럼 권력 있는 것처럼 몇 마디 떠들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강의료 받는데 눈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강의팔이 시장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나오고 그러면 강의팔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내가 TV 저는 TV 되게 출연 요청 많이 하는데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약속도 있고.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러면 유명해질 이유가 한국에서는 사실은 강의팔이 사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기꾼들인 거예요. 강의팔이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일타 강사도 그 지랄인 거예요. 사회생활도 안 한 일타 강사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 그래서 살아가는데 남들 뭐 그러니까 부럽지렁 1,000만 원 내나 이 지랄인 겁니다. 지금 그게 재테크 사기꾼들은 고액 강의팔이고 다 강의팔이 사기예요. 네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해줄 테니까 1,000만 원 내나 이겁니다. 강의팔이 사기. 저한테 300만 원 준다 그러는데요. 뭐 제가 그래요. 놀래서 그랬어요. 왜요? 그때 리밸런싱 내고 한 8군데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300만 원씩 준다는 거야. 근데 물어봤거든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300만 원씩 주냐고. 그러니까 그거 맛을 보면
전국이 사람 모아서 1시간 떠들고 강의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게 위무교육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무슨 몰랐는데 시간 때워야 될 기관에서 시간 때워야 되거나 기업체에서 위무교육이 정신교육 위무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강의 시장이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살아가는 게 법정 위무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되게 많아요. 기업 교육 시간 때우는 거. 하다못해 동네에 부녀 그런 교육도 많고 너무 많아요. 강의파리가 시장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이제는 다 개소리하는 전혀 관계없는 소리로 사람들 시간 뺏는 겁니다. 민간 기업도 별 교육 그러니까 교육이 너무 많아요. 와갖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현혹시키는 얘기만 개소리만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조금만 유명해지면 평생 강의로 떵떵으로 살겠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야 1년에 2, 30억 버는 거 일도 아니겠다 이거.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유명해져서 좀 더 편하게 고액으로 사기 쳐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일타양사고 지랄 쉽게 돈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AI 챗 GPT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시간 때문에 부자 되는 현혹시키고 매혹시키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이거 다 개소리고 쓸데없, 99% 개소리고 쓸데없니. 그래서 강의할 때가 하루에 매일 다음 주도 이제는 엄청난 강의 시장이 또 있는 겁니다. 강의, 교육 들으면은 마치 열심히 산다, 뭔가 배웠다, 이러한 뭔가 우리나라가 시간을 누구의 교육을 듣고 경청을 해야지만 시간을 잘 썼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걸 다들 열심히 듣고 추앙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국민학교 교육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20, 30대는 아마 더 없어질 거예요. 특히 5, 60대 상대로 지금 너무 강의파리 사기가 너무 만연한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다 앞에 나서도 마이크 잡고 강의하겠다고 돈 달라고 앵앵거리는 그런 사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처럼 정상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 많아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저를 욕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너무 많잖아.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 유튜브로 웬만한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의미가 없다고. 그냥 와갖고 앵앵거리는 거예요. 박수치고. 낚시나 하고 재밌게 살아요. 개소리 듣지 말고.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실상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지. 그냥 나라가 사기꾼인 나라라 서로 그런 거 없냐. 남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자존감 올라가고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벌고. 나 잘났다 병 환자들 얘기 들어가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 얘기인데, 아이고, 잘못 생각났어요. 크게 아니고, 2030년부터 주택시장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할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링크 걸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과 시간은 소중해, 안 소중해? 여러분의 돈과 시간은 소중해, 안 소중해? 여러분 돈하고 시간 소중해, 안 소중해? 그 새끼, 떠드는 새끼보다 더 소중합니다. 오프라인 지금 강의 시장이 또 열린 거야, 코로나 끝나고. 난 진짜 많이 싫어할 것 같아. 에?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부채널에 이거 다시 업로드 할 텐데, 실시간 강의를 같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텐데, 실시간 강의 주요 채널은 이 부채널입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업로드 되거나 같이 하거나 그러면, 대화는 이쪽에 와서 아프리카도 실시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걸려서 오류는 시간이 걸리면 해결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는 누가 먼저 지치냐 게임인데, 지금 7월 달에 그 금리 4%대에서 지금 5% 올리고, 그러니까 3월 달에 4%대였고 5월 달에서 6월 달 5%대였는데 7월 달에 6%대로 올리겠답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는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6%대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3달 만에 2%대 오른 거죠. 3달 만에. 왜? 대출이 예상외로 증가하니까. 발표를 했는데,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은행 주담대가 폭등을 하는 겁니다. 2달 만에. 빠져나오려고 지금 난리가 아닌 거죠, 사실은. 후달리고. 문제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신혼부부고 지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놀랬던 게 뭐냐 같은 주택이라 주식을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해서 구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90%가 아닙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그쪽 분들이 돈을 많이 버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성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이럴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코로나 끝나고 결혼하잖아. 오빠, 우리 살 집은 영민의 40평대 이번에 샀대. 그 지랄 하는 거예요. 영민의 40평대 샀대. 오빠, 나는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하고 지금 5년 사귀었는데 결혼한 영민의.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기다려왔다 사자보다는 친구들이 사라 그러니까, 재테크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근데 그거를 오빠한테 얘기해요. 오빠가 대출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남자는 결혼하려면 집을 갖고 와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보면 감성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니까. 저희 사촌도 2팀 결혼했고 바로 주택 질렀습니다. 그겁니다. 이제 신혼부부 노려서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오빠, 나 집.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시행업계, 내가 볼 때 지금 방송 방해하는 거는 시행업계, 재테크 방송 시행업계 분들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런 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방송, 재테크 방송에 있는 시행업계 관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 방해하는 사람들. 여하튼 그쪽에서 저를 거지 새끼라고 그랬어요. 예전부터. 어느 방송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는데, 그쪽 시행업계 관계자들로 커넥션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는데 지금 수컷이 암컷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지금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조장을 하고 사회에서 조장하고 나라에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남자가 빚쟁이만 되어 파산하는 겁니다. 이혼할 때 반은 안 갈려요. 수컷 압박해서 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방송이 망해야지 자신들이 한 채라도 돈을, 그러니까 이게 한 채 팔면 이게 수백억, 수천억짜리 이권이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은 죽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논리 보면은. 결혼하려고 그러면 오빠, 저기는 전세 얻었대, 집 샀대. 어떻게 사는데 대출 받아서 신혼특공으로 샀대. 이겁니다. 아니, 금리도 2%인데 오빠 안 사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스코어 저기가 상당히 크고, 모카페, 미친년들 있잖아요. 모카페. 거기서도 조장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다음에 모카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너무, 진짜 이거는 미친년들이에요. 거기 그 카페 폐쇄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악영향이 너무 커요, 사람들한테. 허영신 자극이나 남자 비하나 남성 성적 대상이나 그리고 거기에서 고민 상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씨발년들은 왜 집 사라고,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집 사라고 그 지랄이에요. 시어머니 제사 모셔주는데, 애 낳아주는데 집은 한남 집에서 돈 빌려서라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랄을 하더라고. 그게 무슨 상담이야. 그 미친년 그 카페 폭파시켜야 돼요. 그냥 남의 인생 망치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고민 상담을 그런 데 올려. 네이트나.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 뭔가 폭파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한남에 재산 뺏는 거는 무슨 경우야? 미친 인간들 같아. 나는 무슨 회에 속한 옛날 인간이라 보는데, 니 돈으로 사요. 나보고 여성 비하를, 아니, 씨발, 그런 사기나 도둑질이나, 남자 무고 고발하는 법이나 그런 거 공유하는 데가,
무슨 씨발 여성 인권이냐고. 범죄 소굴이지. 이게 범죄 소굴이지. 그게 정상적인 어마어마하더라고 올라오는 게. 아우 예 아니야. 거기 그거 범죄 소굴입니다. 어? 아니 사랑하지 않는 남자 뭘 등쳐먹으려고 혈안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등쳐먹게 하는지 왜 그게 무슨 고민 상담이야. 그냥 뒤지든 말든. 지금 6%대인데 지금 이자 이게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결혼해갖고 처음에 신혼생활은 괜찮아요. 눈이 약간 한데 한 10개월 가면은 부모님 생일 선물도 해줘야 되지. 모두 해야 되지. 그게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 지옥이죠. 유럽 국가 남자들이 결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하는데 유럽 하층 계급 애들이 결혼해주고요. 유럽 중산층이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유튜버들 때문에 아마 다 공론화 될 겁니다. 사실을 밝힐 텐데 유학 가셔서 왜 동거하세요? 동거하고 결혼하고 다른 겁니다. 그게 옛날 목수정이라고 진보판에 걔네가 있었어요. 유학파 분이 계셨어요. 프랑스 목수정이라는 애가. 걔가 매일 동거가 어떻고 그러면서 매일 그 어떤 자기 행복하다고 계속 그 매일 떠들었습니다. 목수정. 근데 걔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걔는 합리적인 애였어요. 목수정이라는 작가애가 있었어요. 매일 떠드는 거 걔네 그 기관지가 있어. 여자 기자애들이 있는데 목수정이라고. 동거가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고 너무 살기 좋고 한 사람 인권이고 매일 떠드는 거. 그거를 또 퍼날르고 지랄을 자기들 환상을 만든 겁니다. 목수정이라는 애가 있었어. 저 활동할 당 이제. 근데 제가 물어보세요. 지금 그때 동거하셨던 분들 유럽이나 미국에서 백인 남자가 동거하셨던 분들 지금 제가 50대 중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동거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혼 당하고 이제는 버림받았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 쿨하게 헤어지자고. 아니 동거하고 자기들 그렇게 사는 게 나중에 결과도 없는데 아니 동거할 때 좋지. 동거하는 건 상당수 그때 환상이 많아갖고 보수적인 분들 많죠. 유학 갔다 와서. 근데 동거를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올리냐고. 부럽지롱하고. 그거 지금 여성시대라고 얘기할 카페 거기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백인 남자가 어떻고. 그리고 결과는 동거인데 헤어지면 그만이지. 왜 동거를 결혼처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저번에 이거 그 결혼했을 때 그거를 옥소리 씨인가? 옥소리 씨가 박철하고 이혼하면서 간통죄 그거 헌법소원에서 이겼잖아요. 옥소리 씨는 인터뷰도 하고 뭐 할 때 자기는 결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거다. 사랑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다. 이혼 아니고 동거해갖고 버림받은 겁니다. 결혼하신 게 아니고 동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나중에 발표해서 자기는 이혼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잘못하면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면 재산 그거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개망신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결혼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유럽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하다고. 결혼하고 동거하고 달라요. 잘못하면 사실혼 관계면 유럽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소송이 들어가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애만 뺏겼습니다. 결혼하진 않았어요. 동거한 거를 갖다가 결혼한 걸로 계속 인터뷰를 한 겁니다. 사실혼도 선진국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를 왜 저기를 결혼처럼 포장해서 얘기해요. 뭐 권리가 어떻고. 동거하다가 헤어지세요. 헤어지거나 지랄하고. 우리 그 인생 알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어딨어요? 동거인데. 계약 동거인데 걔네가 우리가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쓸데없이 그쪽 남녀 갈등 만들고 그거 대변한다 갈등 해결한다 그 지랄 나서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걔네들도 아마 여성 활동가 많을 겁니다. 아마. 아니 동거에 무슨 위문을 지어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혼인하기 쉽지 않다고 그래서 동거하는 건데 왜 일방적으로 그걸 강요합니까? 그래서 그 옥소리 사태가 코미디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법 없앴지만 본인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사처럼 언론에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남자한테 버림받고 동거하다가
애기 뺏기고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위주의 가스라이팅이라 해야 되나? 지금 남자 새끼들도 지금 자기 마누라들 지금 그거 하는 거 거기 뭐야 그거 올려갖고 애들 와이프들이 죽잖아요. 지금 그 애들. 악마들이 지금 악마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남한테 강요하고. 내가 볼 때 이번 사태나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 악마가 그러니까 인성 악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학벌을 내세우든 유학을 내세우든 겸손하고 착한 척하지만 그 속내는 뭐예요? 자기 남들의 희생 위에 자기 숟가락만 얻고 피만 빨고 살겠다는 또 다른 악마라는 거예요. 족벌과 같은 악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잘생기고 말 잘하고 돈 있는 것처럼 부자가 아니고 인성 바른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특히 인성 바른 확률이 높은 게 교육자 집안 자제들이 좋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이 설쳐요. 지금 개소리하고. 지금 이것도 다 악인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피땀 한 방울 안 흘리고 학벌이나 이런 거 유학이나 내세워서 교수 자리 얻고 갑질하고 남들에게 군림하고 쉽게 돈 벌려고 했던 30년 거짓말 사기 아니에요. 다행히 지금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에 한국말 하는 외국인들 때문에 실체가 다 밝혀져. 그 현지가 갖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니 유학생이 뭘 하냐고 학교 다니는데 그 나라 다 한다는 식으로. 그게 사기꾼이죠 사실은. 공부하는 애가 뭘 잘 알아요. 학생들 어린애들 만나고 사는 애들이. 여러분들 시간이나 애정이나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지 말아요. 착하고 좋은 사람들 인성 너무 착한 척을 하니까 교양 있고 자기 극간의 이기심을 남들한테 쉽게 착취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결혼해갖고 지금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남자들도 서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질리게 되면 봤을 때 영끌하셨던 신혼부부들 인생 좀 있으면 지옥 될 거예요. 서로 원망할 건데 그리고 또 사랑도 식고 빚쟁이로 시작하는 신혼은 거의 대부분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투자나 투기, 사업병 시작하면 결국은 아무리 인성이 좋다 그래도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예, 불행하게 대부분 남편 욕고 씹으면 그 밑에 부채가 있어요. 빚더미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잘 사는데 희생욕을 그렇게 해. 거기 보면 거의 다 부채가 있습니다. 허영이나. 자기 가족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득이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소득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부채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게 서로 간에 불신이나 불화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때문입니다. 그 원인 중에. 빚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왜 그렇게 되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빚이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 참을 일을 계속 참게 됩니다. 그게 언젠가 터지는 건데 제일 가까운 사이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군데? 네 와이프. 아니요, 지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보통은 자기가 힘들어지면 결혼하려고 그러더라고. 우린 너무 잘난 사람이 많은 사회예요. 잘난 척하려고 미쳐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러니까 부채가 있으면 직장에서도 화낼 수 있는 거 참고 웃고 모멸적인 상황도 사람들 망신당한 사람도 참아요. 버텨야 되니까. 자연스럽지가 않다고. 일을 더하고 못 먹고 못 사는데 부당한 것도 감당해야 되고 부조리한 거를 일상적으로 겪다 보면 사람이 서로 미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조리한 일을 너무 그거를 조심하는 거. 왜 차이 터지면 다음 달 이자 빚을 못 갚으니까. 지금 이간질이 아니고 여자들은 지금 페미들 되게 싫어하더라고. 한남이고 무관에 정상적인 남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0, 30대들. 남자애들이 결혼을 안 해주는 거지. 서구처럼. 그리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여성이 요구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이지. 오빠 집은 해줘야, 집은 우리, 둘이 같이 바짝 벌어서, 예, 지금 특히 MZ세대들은 미친 년놈들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이 아무 생각이 없어. 사기치기 딱 좋아. 욕심은 많고, 능력은 안 되는데 욕심은 많고, 과시욕도 강해. 딱 사기당하기 좋은 세대인데, 유튜브에 모 유튜버가 특히 재테크 유튜버들 몇 명이 30대들 상대로 너무 많이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중에 한 명은 너무 악랄하게 하면 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개새끼니까. 내가 성별도 알려줄게. 개새끼라서. 특히 30대 상대로 너무 많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 부럽지롱 게임도 많이 하고, 무주택자니 이런 용어도 많이 만들고, 상급진이 지랄이니. 개새끼고 완전히 진짜 사기꾼 새끼인데, 보니까. 사실상 사기꾼 새끼죠. 그거 뒤지면 안 되나? 사실은 그런 새끼는 좀 뒤져도 될 것 같은데? 난 사실을 심정적으로 뒤져도 된다고 보고 있어. 개새끼 그거, 아우. 요구하는 게, 저 새끼 배신자 새끼다, 저거. 우리 방 저기가 아니야. 저 새끼 배신자 새끼네. 배신자 아웃. 이제 싸움 붙인 다음에 이제 뒤에 낄낄거리 새끼. 친구는 친구를 이용하지 않아, 이 새끼야. 우리끼리도 저거 보면 알겠지만 배신자 새끼들이 들어와요. 우리도. 여기서 저기 하는 놈 있잖아. 친구는 친구를 보호하는데 나는, 배신자 새끼 하나 들어왔네. 예. 인성 개새끼죠. 이게 판별이 되는 거지. 항상 낚여, 인성 개새끼들은. 가만 놔둬. 아니, 인성 개새끼. 넌 개새끼야. 그러니까 여자들이나 주위에 소개받는 것들 중에 상당히 결혼하는데 이렇게 결정하는 거 보면 자기가 성향이 맞느니 여러 가지도 많이 따지지만 보면 특히 많이 따진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 그러면 인성을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책임감도 있고 상식적이고 재밌고 위트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여성들은 남자가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인성도 되고 기타 등등 되면 인간적으로 인성도 되고 그러면 보통 결혼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요즘에 남자애들이 대부분 내가 보기에 20, 30대들 쓰레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 갈등만 이러는데 지금 남자들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펙이나 좀 잘난 놈들을 경력 내세워서 여자애들 이렇게 홀딱홀딱 그 지랄만 하려고 그러지. 만나서 대화해 보면 이 사람 진국이다. 이 사람 진국이다. 이런 새끼가 없어요, 많이. 나 똑똑하다, 잘났다. 그러니까 근데 여성들 보통 남자들 잘 사는 거 선택할 때 인성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조언한다.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도 깊고 배려도 하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소 준비되어 있으면 집안이고 이런 거보다 여자들이 그거에 푹 빠져요. 다른 남자 만나서 비교가 돼서. 네. 제정신 박힌 놈들이 요즘에 없어요. 전부 다 얘기하면은 거의 천편일조로 비슷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남자애들이니까, 해봤자 그런 거니까, 그냥. 잘난 척질이나 여자한테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귄다 그러면, 무조건 잠자리나 하려고 그러고, 더치페이나 하자고 그러고, 어느 순간. 그런 것도 아니고, 인성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인성. 책임감도 강하고. 누가 봐도 훌륭하다. 제가 왔을 때 여성들 상당수가 인성 따져 결혼합니다. 여기도 많이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게 상당히 크다니까. 왜? 평생을 같이 살 남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것보다 서로 쾌락 추구, 이해관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유튜브에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말이라도 이게 대화해보면 알거든. 인성 괜찮은 애들.
그리고 어디 가도 인성 좋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고, 예, 지기도 좋은 지기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뭐 해드릴까요? 아, 그 전원주택 앞으로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그 하나, 팁 하나 드려야 되는데. 10평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왜 그거 별장세라든지 지랄이든 막 하면 그런다고. 그거 그 뭐래 시골에 그 6평 있잖아. 농막도 농막이고 10평대 체리형 주택은 아니고 주택에 포함 안 된 쉼터가 올해 12월 5일 날부터 허가가 됩니다. 지금 뭐 난리를 치르니까 그냥 체리형 쉼터 자기 텃밭 있으면 10평까지 집 짓고 주말에 가서 살면 돼. 10평. 체리형 쉼터. 그 대신 주소 전입은 안 돼요. 쉼터 10평. 이게 농막은 저기가 안 돼요. 잠이 안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체리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해요. 숙박이 안 되는데 체리형 쉼터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올해 12월 5일부터 허가합니다. 임시거주시설이라고 숙박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체리형 쉼터 되면 아마 전원주택들 더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사실 10평이면 됐지. 뭐 별장, 주말형 별장이. 땅도 안 팔리고 막 이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난리야. 내가 그랬잖아요. 농지 사야 된다고. 그거 도시형에 있는 농지들 무슨 농지냐 같으면 그 뭐 보존지구 말고 개발 가능 지구에 있는 농지들 지금 3분의 1 값, 4분의 1 값이니까 지금 사야 된다고.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농지를 누가 삽니까? 못 삽니다, 지금. 경매를 할 때 한 달 전에 나온 거 미리 신청한 다음에 사면 된다고. 농막은 6평 그대로 두고 체리형 쉼터인데 이게 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신고제야. 허가가 아닙니다. 뭐라고? 신고제입니다. 10평이면. 예, 시가지역 제가 농지 그러니까 이거 체리형 쉼터라고 신고하면 건들 수도 없어요, 이거. 응? 농지 팔려고 거래 안 되고 다 망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친구들이나 이제는 뭐 아는 지인들 용으로 예, 체리형 쉼터 10평까지 예, 캠핑이지 사실상. 땅이 안 팔리니까.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닙니다. 이게 신고제예요. 10평까지. 별장세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보다 농민들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땅이 안 팔리니까. 아니 농촌에 가갖고 무슨 돈이 있습니까? 땅만 갖고 있지. 12평 오피스텔 빌려 쉼터 쓰고 있어요. 시골 농막 절대 안 가. 모기벌레 지겨워요. 생활인구 유입체. 신고제라, 아니, 신고 들어간 거는 뭐 난리 날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근데 뭐, 모기벌레 생각 못 했다. 지겨워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세요. 농지 지금 갖고 있는 분들, 싸게 팔지 말고 이거 한 다음에 한 2년 후에 팔면 괜찮을 겁니다. 농지 안 되면 다 정부에서 더 알아들어준다니까. 요런 주택들 들어서는 거, 요런 주택. 포찌라고 그러는데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주택에 들어가지도 않고 10평까지 가설 건축물로 신고됩니다. 10평까지. 여러분들 뭐 할 때 예, 이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진짜 다르다 그러는데. 그래서 포치 있는 이런 게 고급. 예, 요걸로 바뀌는 거죠, 요거. 예. 항공사에서 못 찍을 것 같아요. 왜 같으면 이거 10평까지 허가합니다. 10평까지.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거죠. 농민들 저항이 상당하니까.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신 거. 아무튼 이거는 인구 고령화는 2030년 이후에 주택가격 하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주택이 장기 침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2030 아직도 많이 남았죠,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농촌에 우리도 10평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 신고만 하면 돼. 아우 감사합니다. 예, 보코님 질문하셔도 됩니다. 글쎄요, DSR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대출 그거 늘어나면은 가상금리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험성만큼. 12월 1일부터 시행이래. 체류형 쉼터. 1인치 코크랩 배당 1핸들이 아니요? 매출하고 상관없습니다. 멍게님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청약하면 좀 싸지 않을까? 경기 외곽은? 주택은? 예. 아니 삭제 마세요. 본 청약하면 크게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입주는 2030년. 글쎄요, 그렇게 지금 뭐 10억이나 뭐 8억이나 10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3, 4억대까지는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청약되고 축하드리고. 예. 근데 특별하게 혜택도 못 보겠죠, 옛날처럼. 그냥 뭐 실거주? 3억 5천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진접 위지구면? 네. 그리고 그 청약 권란도 억대 붙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요즘 하도 뭐 7, 8억씩 해갖고, 그 진접 위지구는 지하철이나 교통 여건도 되게 좋아요. 프리미엄도 붙을 것 같은데? 아니, 왕숙신도시하고 좀 다릅니다. 왕숙신도시는 진건 쪽에 있는 거고, 진건 위에가 진접 위지구입니다. 점점 지금 건설비도 높고 지금 보통 저기 지방도 지금 7, 8억씩 받고 막 그래요. 상호 좀 축하드리고요, 일단. 예.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예. 지하철이 또 특히 개통이 돼갖고 그 동네가 상계동이나 이런데 구축에서 빠져서 많이 올 것 같아요, 진접 쪽으로. 분양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예. 분양가 확정 올라가는 거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데보다 싸게 받으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여기 옆에 진접 위치 있는 일산은 분양가 8억 5천입니다. 왕숙이 더 좋겠죠. 대형 단지나 진접보다는. 예, 왕숙은 8호선이 그쪽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접 지금 지하철 개통됐어요. 4호선. 이쪽에서 8호선 개통되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쪽에. 가보면 많이 바뀌고 사람도 지금 뭐 개벽천지일 겁니다. 지금부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3억 5천이면 요즘 시대로 되게 저렴하게 받은 건데. 예. 생각보다 지금 그쪽 분양가가 막 상상을 초월해요. 지하철 개통 안 됐으면 좀 그럴 텐데 옛날에 미분양이라고. 지하철이 개통돼서 좀 도와줄 거야 아마. 근데 마석 물어보지 마세요. 왜? 마석은 답이 없어. GTX가 나발이고. 마석은 답이 없어요. 또 질문이요. 예. 비싼 분양가. 앞으로 이제는 이게 자재값이 올라서 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자재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택은 뭐가 중요할까? 주택 가격에 제일 결정되는 1위가 뭘까요? 사실은.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자재값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주택에 제일 비싸게 들어가는 가격은 뭘까요? 일자리 아닙니다. 토지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땅값 때문에 비싼 거였거든요. 강남에 왜 비싸요? 거의 대부분 토지값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건 장난질이고요. 예, 토지 가격이 지금 많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떨어지면 분양가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설사 재건축 땅 뺏으려고 그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값도 떨어지고 지금 비싼 자재값도 어느 순간 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값 폭락 때문에 거의 분양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설사가 쓴 뭔가 이상한 얘기들이라는 거죠. 관련 없는. 지금도 감정평가 금액이 주택에 대한 경매에 나오는 감정평가나 대지 감정평가 금액이 한 20, 30%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지 가격이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한 건 있는 면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정부에서 토지 매입을 수도권에만 60조 원 정도 풀었거든요. LH공사 직원들이 왜 다들 토지 가격 그 더 과잉 받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폈겠어요. 신도시도 너무 많이 추진했고, 거기에 풀린 토지 보상금으로 인근 주변이나 일기 신도시 땅값을 무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마곡지군이 아까 말씀하신데 뭐 비싸다, 뭐 올랐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팔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지금 매매가 안 돼요. 국가에서 하는 것도 매매가 안 되고, 아무도 토지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토지 가격이 비싸다. 시행사가 지금 토지를 매입을, 정부에서 LH공사에 토지 공사했던 거를 전부 지금 취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쉽게 말해서. 그러면 비싸게 땅값을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토지 가격을 싸게 사서 주변하고 시세 맞춰서 분양 차익이라든지 그걸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토지를 나라에서 판매하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다 조장한 거예요, 지금 사기는 다. 필요에 의해서 갖고 노는 거죠. 지금 토지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현실화되고 거래가 안 되고. 이번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 가격 하락입니다. 보세요. 지금 땅값 폭락해서 난립니다. 하락으로 전환되고, 아무리 내놔도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비싸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도권이 제일 많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토지를 시행사에 매각하려고 해서 매각했던 것도 다 철회하고 있습니다. 지가가 너무 비싸서 분양가가 그 가격에 분양을 못 한다는 거죠. 거래도 없고. 땅값이 많이 떨어지면, 아니 토지 가격이 결국은 지금 상업용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상업지나 이런데 뭐 정부나 이렇게 지자체 같이 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50% 이상 지금 빈집입니다. 빈 상가예요. 빈 오피스텔.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그거 분양받았던 사람, 뭐 했던 사람 서로 난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물류 활성화니 뭐니 해갖고 지식산업센터 아직도 분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마 아무도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시행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이렇게 다 지대 정리가 다 끝나고 매각을 하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거야. 입찰을 아무도 안 해. 그 매입해갖고 줘봤자 미분양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사기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옆집이 6억에 분양인데 우리 5억에 분양한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는데 분양 자체를 안 받아왔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어저께도 마곡에 2조 원짜리 그 넓은데 아무도 임대를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빌딩 줘봤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에 대비해 60% 대출이거든요. 그것도 신탁회사 그거 신용 보강하면 8, 90% 나오는데 지금 그것도 잘못돼갖고 아무도 안 합니다. 묻지마 지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벌었던 거 내년쯤이면 아마 터질 건데, 그게 지금 묻지마 대출해줬던 돈이 한 200조 돼요. 주택담보대출 묻지마 대출해준 돈이 200조 가까이 됩니다. 집단대출. 내년부터 터질 집단대출 기타 해갖고 200조 되니까 주택에 관계된 대출이 내년에 터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힘들 거예요. 택지 해정돼, 그렇게 쉽게 해정되지 않아요. 토지 가격 올려서 국가가 중국도 땅 장사하는 거고 한국도 땅 장사하는 겁니다. 마치 뭐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싸게 치는 거예요. 그 비싸요. 뭐 땅값이 올라 다 국가가 관여돼 있는 겁니다. 국가가 사기꾼이에요, 나라가 사기꾼이에요, 우리나라. 토지 가격만 계속 올려서 팔아먹고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지자재부터 지금 파산하는 겁니다. 우리도. 중국도 그랬지만 우리도 지자재부터 지방 지자재부터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자재 파산하겠어 안 해? 파산합니다. 다들 설마 그럴 거예요. 좀 있으면은 월급도 못 줘요. 그러니까 지방 지자재가 토지 팔아갖고 재원을 충당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또 질문요. 질문 받습니다. 후원 감사하고요. 예. 저 사실은 광복이도 줄고 그랬는데 요즘에 어렵게 사는 데 되게 많아요. 예. 후원해주고 그래갖고 어려울 때 후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 망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국가가 사기치는 거예요. 정관예우 받고 공무원들. 그리고 그거 근본에는 감정평가 과잉 감정평가로 인한 대출 사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누가 이야기를 해도 나 못 믿어. 못 믿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바로 나와야 돼요. 앞에서. 나를 못 믿는다. 나는 안 믿어요. 저 내년쯤 되면 공무원들 지방 공무원들 임금 체불 사태 보면 코미디 있고 위정부부터 터질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수도권 위정부부터 터질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저렇게 분양 안 되고 뭐 하고 그러면 정관예우도 못 받습니다. 왜? 감리하러 갈 데가 없거든. 지금 2금융권 사고 터졌는데 1금융권 쪽은 묻지마 대출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부채 문제는 밑바닥이 보여야지 해결돼 가는 겁니다. 국가가 토지 매각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세수 확보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조장한 사기죠. 개발 시대부터. 그럼 이걸 어디서 배운 거냐? 사실 어디서 배운? 소비에트하고 영국식 짬뽕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개발 방식은 소비에트, 토지 매각 방식은 영국. 너무 오래돼서 이걸 자본주의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처럼 선분양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될까요? 예. 지금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터지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좀 못하겠어. 오늘 아침부터 살해 사건 이게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일만 매일 올라오죠. 소음에 불만 50대가 예? 웃기도 그렇고 더 이상 질문하세요. 사람 죽는 기사만 올라와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민감해.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난리네요. 내일부터도 신세가 특례니 지랄이니. 그냥 토지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분양가 올라가기 그 거짓말이에요. 토지값 때문에 거의 그런 건데 너무 토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가 집 지을 땅이 없다는 이유. 땅이 넘쳐나요. 다 저기라 평야지대라 우리나라 쌀농사 하는 데라 입만 열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우리 영국만 해요. 일본보다 몇 분에 일본 산간지대라 사람 사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그쪽 관서 지역만 사람 살고 나머지 75%가 사람이 안 살아요. 일본. 거짓말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볼게요. 예. 즐거웠습니다. 예. 우리 어려운 시대에 같이 잘 헤쳐나. 저 핍박받는 거 봤지? 이 새끼 이거 남의 생업에 와갖고 범죄 타고 너 새끼야 고발 지금 뭐가 있어갖고 바빠갖고 그러는데 정말 고발 들어가니까 잘 봐봐 새끼야. 시간 가면 새끼야 다 잡혀. 여러분 잘 버티시고 저한테 많이 우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냥 이 방송 하나 채널만 하고 업로드하면 되는데 그게 좀 그래갖고